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김태현입니다. 저기 농어촌 산업 고도화 정책의 현황과 기성 과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삶의 질 정책에 농어촌 경제활동 다 부분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 산업의 전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또 삶의 질 산업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런 농어촌 지역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농어촌 산업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 있고, 이것이 그 삶의 질 측면에서는 향후에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제 3차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3차 계획에서 경제활동 다각화, 특히 농어촌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농어촌 산업 고도화 정책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시행된 2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각화 부분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농어촌 산업 고도화, 보호부가 추가하고 농업교육 활성화 이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분야를 농어촌 산업 고도화 부분입니다. 농어촌 산업 고도화 및 보호부가가치화 이런 정책은 명시적으로 형태 자원을 활용해서 1, 2,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농어촌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과 소득의 안정적 성장구조를 구축한다, 이런 목적을 내걸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목적 그 자체는 농어촌 산업에 관한 목적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총 그 계획에 따르면 총 4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과제에 따라서 6가지 세부 과제 또는 10가지 세부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농어촌 산업 고도화 정책이 제 2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성과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부분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농어촌 산업 고도화가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냐, 또 농어촌 산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정하게 지금 저희가 합의되어 있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짚을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이 농어촌 산업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본 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기본 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얘기할 거고요. 이런 기본 틀을 갖고 실제로 농어촌 산업 고도화 사업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과정을 제시하는, 크게 이렇게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산업 고도화 또는 농어촌 산업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연구에서 이야기된 것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령으로 제시된 부분들을 우리가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어촌 산업이라는 부분들을 농어촌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 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이렇게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32조에서도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을 그대로 원형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논란을 계속하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법조문을 토대로 해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농어촌 산업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공간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산업화 대상은 농특산물 외에 문화, 경관, 이런 문형 제한까지 포함하면서 산업화 결과물로서는 제조업, 가공뿐만 아니라 관광 서비스,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겠고요. 그 개념을 그림에서 보시면 크게 한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산업 고도화가 또 어떤 개념이냐라고 보게 된다면,
농어촌 고도화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정책의 목적을 향토 자원을 활용한 1, 2, 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에서는 단순히 1, 3차의 연계 또는 6차 산업화 이런 것에 국한돼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융복합화를 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런 융복합이라는 것은 의미를 우리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 및 서비스업의 재조합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농어촌 산업 고도화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농어촌 산업의 영역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일자리가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농어촌 산업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이전이나 확산되는 시장 체계를 갖는 것 이것을 이전 확산 체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농촌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이나 타 분야와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활용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어촌 산업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출, 이전 확산, 활용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조금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농어촌 산업 고도화가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저희들이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이런 것들을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 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농어촌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이를 확산하고 지속시키는 체계를 갖추었냐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저희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책의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성과에 전부 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틀을 갖고 농어촌 산업 고도화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농어촌 산업 고도화 정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표 1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 고도화 산업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지청하고 두 개의 주관기관으로 분류가 돼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총 4가지의 세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지청에서는 총 6가지의 세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은 주관기관이나 또는 예산 회계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자세한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2에 보시면 농어촌 산업 고도화 사업의 과제별 세부 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실제 연구를 하면서 이 표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이 사업의 시행 체계에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도 이 예산 부분이 해마다 다르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 내용을 보면은 2013년에 총 2,950억의 국비가 포함되고 지방비가 2,90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가장 많이 투자된 예산이 복합 산업화 지원 관리라는 포괄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산업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농식품부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이 사업들을 좀 크게 한 6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거든요. 복합 산업화 지원 관리 이것은 이게 농어촌 작업 복합화 산업하고 향토산업 육성 사업 이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 4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사업 모두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농업의 육자 산업화 개념하고 가장 유사한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업, 그러니까 농어촌 작업 복합화 산업하고 향토산업이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결국 예산 회계에서 차이인데 농어촌 작업 복합화 산업은 광특회계는 맞는데 광특회계의 지역개발 계정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 자율 편성 사업으로 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광특회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광역발전 재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도 자격이 아니고 국가 직접 편성 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직접 편성해서 공모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문제점을 분석할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사업인데 이것은 농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지역별 향토자원을 조사해가지고서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DB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농어촌 지역 창업 기업 성장 지원 산업인데 여기에는 원래 농군가지 조성 사업하고 농촌관리 정책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실시가 됐었는데요. 농군가지 조성 사업이 금년서부터 2003년도부터는 농어촌 지역 복합화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되면서 농어촌 산업 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에 작년에 원래 이제 농어촌 산업 박람회였는데 작년에는 6차 산업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었던 사업이고요. 네 번째가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농지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2006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시행한데 크게 네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시범 사업,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 향토 음식 자원화, 지원 농업 특성화 사업 중에서 농식품 가공 분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도 사실 농지청의 담당 기관도 다 다르고요. 지원 대상도 서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농지청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 제고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에 관한 어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것에 관련된 연구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역 전략식품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명칭 때문에 조금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시는 담당 분야에서도 굉장히 혼동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전략식품 산업 육성 사업이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 상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에서 두 가지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 세부 사업이 하나는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 똑같은 이름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곳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산업이고요. 지역 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경관이 참여하는 마케팅을 구축하거나 가공 유통시설,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산업화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17년까지 100개소의 사업단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고요. 이런 크게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10가지 사업이지만요. 저희들이 사업별로 평가를 시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틀을 갖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 설문조사는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 참여자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 지역에 대해서 현장 방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총 시군 4개의 시군을 방문을 해서 사례 조사를 했고요. 2개의 도청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업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정량적인 평가는 목표 대비 실적에 관해서 매년 사업 성과 보고서를 사업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량적인 평가는 따로 시행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 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성, 집행, 성과 이 3가지를 나누어서 현재 농어촌 고도화 사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형성 과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사업 편성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어촌 고도화 사업이 앞에서 본 것처럼 10가지 세부 사업이 모두 농식품부나 농기청에서 시행할 사업들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 농어촌 산업의 고도화 또는 농어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부처의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산업 구성 사업이나 또 상업보호센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 이 농어촌 산업 고도화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일단 좀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 농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지도 사업하고 R&D 연구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실제 농어촌 고도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 사업으로 편제되는 것은 좀 바람직한데, 사실 좀 간접적 이유라고 할 수 있는 R&D 연구 사업을 이 농어촌 산업 고도화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식품부나 농리청의 사업을 좀 다시 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유사정부성의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다뤄질 수가 있는데요. 개괄적으로 표 9를 한번 보시면 사업 분야를 보시면 총 6가지 사업 분야로 저희들이 나눠봤는데요. 특별하게 이 사업 분야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각각의 사업들의 사업 분야가 서로 중복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 개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표 9의 부분들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서도 계속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업체계의 복잡성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칠판을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맞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말로만 표현해서 혹시 이해가 가실지 한번 칠판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우리는 원하면 바로 해드립니다. 칠판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 관리 사업, 포괄보조 사업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사업 복합화 산업하고 형토산업 유선 사업, 이 두 개가 포함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사업 복합화 산업 사업은 시도 포괄보조고 지역개발 개선입니다. 향토산업 유선 산업은 광역발전 개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서 말씀드린 지역 전략식품 유선 산업이 또 광특회계의 광역발전 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향토산업과 지역전략산업 유선산업이 체계면에서 굉장히 농어촌 사업 복합화 산업은 조금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체계와 삶의 질 향상 사업에서 하는 구조 체계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농식품 체계를 보면, 농식품 체계에서는 농어촌 사업 복합화 산업하고 향토산업 유선 산업이 농어촌 산업과가 주문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같은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략식품 유선 산업은 지역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어촌 사업 복합화 지원 산업하고 향토산업 유선 산업을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오히려 향토산업 유선 사업하고 지역전략산업 유선 산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림사업 시행 지침과 농식품부의 편제가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현재 사업의 특성이나 예산 회계,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갖고 보면 농어촌 복합화 산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상토산업 유선 산업이나 지역전략산업 유선 산업을 동일하게 한 부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실제 법적인 편제와 실제 사업적인 편제가 다르다 보니까 연도별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사업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본 표 2의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사의 예산 편성하고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2차 삶의 질 계획 2013년도 계획이나 2012년도 계획을 보시면 실제 농림사업 시행지침상에서의 예산하고 삶의 질 계획에서의 예산하고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한 실수인데요. 이것은 사실 이렇게 사업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나타난 실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사업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실수가 나타난 부분들을 이 표에서는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실제 예산 사업을 구분하는 데서도 향토산업 유선 사업을 어떤 때는 지역 전략식품 유선 사업 예산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합산업 지원 관리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또는 중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혼란돼서 나타나게 되는 측면도 있고 이 가장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상토산업 유선 사업의 사업 규모가 실제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 규모하고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하고 있는 상토산업 유선 사업의 사업 규모, 사업 목표가 농림사업 시행지침상에서 하고 있는 향토산업 사업의 사업 목표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 규모와 목표가 다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게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농조산업 고도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조금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 목표가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 농업자산업 고도의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산업을 활용해서 산업의 융복합화를 이루고 농업자산업 활성화를 도우면서 고용이나 소득이 안정적 성장에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표적인 성과원 지표로는 고용이나 소득 성장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이 고용이나 소득의 성장을 과거처럼 외부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소위 융복합화 이런 것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평가 틀로 제시했던 창출이나 이전 확산, 성과 활용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이 다 이 목표라는 개념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 세 가지 목표가 전체적인 다른 세부 목표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저희들 평가책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전반적인 개요는 표 10에서 나타난 부분처럼 되어져 있는데 실제 세부 사업들의 적합성을 좀 보게 된다면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향토산업 유선 사업, 지역 전략식품 유선 사업은 사실상 창출, 이전 확산, 성과 활용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투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종합적인 성격의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 사업은 좀 종합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좀 특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이전이나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 계획 단계에서 이 목표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계획 단계에서의 정책 목표는 대체로 적정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종합적인 목표도 갖고 있고요. 또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성과 특화성 이 두 가지가 일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수단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적절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수단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간 예산 규모나 지원의 차별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산 규모 측면에서 보면은 농식품부의 사업들이 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농기청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사업 대상 측면에서 보면 농식품부에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농민 조직이나 생산자단체, 민간기업체 또는 행정기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시군기술센터가 주도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농민이나 농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들은 시군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 규모나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농식품부가 농지청만의 일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간 지원 분야에서는 조금 유사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사업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종합적인 성격의 사업이라서 계획 단계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단기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것이 정책 수단, 실제 집행 단계에서 들어가 보면 지원 대상도 세 가지 사업 간에 서로 지원 대상이 특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업 간의 연계가 이 세 가지 사업 간의 연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중복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농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사업하고 지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도 사업에서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일부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분야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농기청 사업 내에서도 사업 간 특허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분야나 범위와 관련해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초기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창출, 이전 확산, 성과 활용 이 세 가지 관점이 대부분 잘 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대부분 사업들이 새로운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두고 성과 확산이나 활용 측면에는 매우 비슷한 이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이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초점을 두게 되면서 장기적인 기반 형성 이런 부분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집행 측면에서의 저희 평가를 보게 되면 사업 집행의 계획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 주민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정책 방향이나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실제 선정 과정에서는 경제 부문 간의 형평성, 말하자면 예전에는 A라는 사업을 지원했으니까 이번에는 B라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려되어 있고요. 또 이런 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외부 컨설턴트가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제 계획 단계에서만 이런 컨설턴트의 역할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보면 농어촌 산업에 대한 것들이 실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별 사업, 단위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업 간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6차 산업화 지원 정책이 마련이 되면서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시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실제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농촌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별도의 계획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추진 체계와 권한에 대해서 좀 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농지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실제 농지청에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 또는 사업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농지청에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지청 사업을 시군 단위에서 보게 되면 개별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산업 정책과 거의 연계가 되지 못하고 별도의 개별 사업으로서 시군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태는 민간 참여가 조금 부진한 이런 측면들이 있겠는데요. 사실 해당 시군에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서도 실제 민간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실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도 오히려 실제 시행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사업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사례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의 계획이나 집행 단계에서 민간 참여를 잘 이끌어내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사실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민간의 참여 의지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판별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내용이나 주체의 다양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농어촌 산업 고도화 정책이 그 계획 단계에서는 다양한 범위에 걸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 단계에서 봐서 보면 대부분 농수산물의 가공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런 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들도 여러 분야의 사업체들이 나타나기보다는 대부분 공농조합이나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도 대부분 농협이죠. 이런 부분에 되게 국한돼서 나타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시군 단위에서도 몇 개 부서에 분산되어져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연계성을 갖기보다는 개별 단위 사업으로서 이렇게 분산되어서 추진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토산업 유통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 산업단이 운영이 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토산업 유통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산업과 연계되거나 이런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개별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마저도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단 자체도 같이 해체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형태는 농어촌 산업이 일단 시군의 특정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시군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잘 되는 시군에 있어서는 인근 시군과 굉장히 협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시군과 시군 기술센터 간의 협력은 오히려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 서로 간에 사업이 시행되는 체계도 다르고 예산 지원이 되는 체계도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 시군에서는 두 가지 사업이 잘 연계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또 얼마나 자율성을 갖고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나 공무원 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과 예산의 자율성 또는 적절한 예산 규모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자율성이 많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져 있는데
실제 좀 세부적으로 이 설문 대상자를 좀 분석해서 들어가서 보면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이 자율성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가나 사업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게 좀 분리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나 참여자들이 좀 복잡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저희도 좀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재원 부담하고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군 매출 비중이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들은 자부담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보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시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매칭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는 저희들 설문 결과를 통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집행여건에 관해서는 사업 집행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타시군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거나 성과를 내기에 기관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 집행 여건들이 예산보다는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설문 결과에서는 나타나 있어서 집행 환경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모니터링하고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결과가 잘 완료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은 다른 사업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이 농촌 고도화 사업에서 성과 지표는 두 가지, 농해 소득의 비중 확대나 농업단지 조성 확대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사업 성과 보고서를 나타내게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의 목표치보다 상회하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상토산 육성 사업에서만 목표에 비달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토산 육성 사업이 미달된 것은 업무가 단절된다든가 사업 주체가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 재편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설문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행을 대부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별 크게 필요치 않지 않냐라는 이런 설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이 또 6차 산업화 정책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6차 산업화 정책을 산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저희도 설문 결과를 했는데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설문자들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라고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 산업정책, 농업사 산업정책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기존 산업정책의 문제를 별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문자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차 산업화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핀다면 기존의 농업사 산업정책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잘하는 지역에서 보면 소규모 가공산업이 지역에서 활성화되거나 유사업종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창업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 농수산업이 잘 되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 가공뿐만 아니라 다른 3차 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체들이 사업이 지연된 이후에 어떻게 계속 그 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런 성과 과정에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의 참여나 관심도 늘고 후속 사업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후속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사업이 조금 굉장히 축소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조직화 측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의 조직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의 조직화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업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현장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자체적인 자금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대부분 정부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펀드가 좀 나타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한 사업의 개선 방향, 사업의 형성, 집행, 활용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크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통합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도입을 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큰 분야로 한 2가지나 한 3가지 정도로 통합을 해서 사업 규모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 농어촌 사업 복합화가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도 단위에서는 상토 산업이나 인력 양성 사업, 지금 현재 인력 양성 사업이 별도로 없는데 인력 양성 사업을 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이 담당 부서별로 행정 체계를 조정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시군 단위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집행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부 사업 간의 지원 분야 간의 차별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업의 지원 분야 또는 사업 대상 이런 부분들이 계획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집행 단계에서 너무 이제 한 분야에 쏠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추진 체계 분야에서는 조금 지역 단위로 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 방역 발전, 방특 세계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시군 자율배송 사업으로 조금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사업의 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실제 현장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산업 고도화 사업이 농촌 지역에서 농민이나 농농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들이 농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촌 지역에서는 좀 소규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로 사업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좀 잘못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인복합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군 단위의 총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지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요. 그보다는 좀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증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면서 개별 사업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그러면서 이 인복합을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매출액 증가와 함께 또 하나 조금 사업을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하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비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창업의 시도 자체가 한 번을 실패하면 그것이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르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시도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지표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재정적인 보조를 하는 것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실제 그런 재정적인 지원으로서는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이 좋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나 컨설팅 그런 것을 통해서 민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상 시간을 좀 넘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상한 말씀입니다.